책은 제가 이제 소장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20대 혈기왕성했을 때 20대 후반 때 접했거든요. 그때 한 심리 뭐 연애 관련해서 한 100권 정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요. 대부분 책이 뭐 특정 대상 아니면은 남성 위주, 여성 위주로 좀 됐고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된 책이 없더라고요. 모두가 이제 공감할 만한 그런 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어느 분이 됐든 첫인상 얼굴도 이제 이 몸에 관한 거라서 이걸로 나누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은 저자가 인상학 박사하고요. 원광 디지털대학교 얼굴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래요. 근데 그때 쓴 거라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. 그 인간관계가 이제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관계, 뭐 친척과 관계 많이 있거든요. 다 저는 연결이 된다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정했고요.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얼굴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요. 눈하고 코하고 이제 그리고 입이 있어요. 눈은 이제 보면은 눈꺼풀이 나이가 들수록 처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좀 이제 좀 완화시키려면 이제 눈썹 끝과 입꼬리를 좀 적당히 올리는 좀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이게 콧방울에 탄력이 있으면 약간 제복이 있고 인상학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주 웃고 좀 신바람하게 살면은 이게 그런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. 대표적인 애가 지금 그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라고 해가지고 제복이 코가 거거든요. 이것도 이제 웃는 연습을 많이 하고 좀 신바람하게 하면서 살면은 이렇게 좀 코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입 같은 경우는 저를 정리하면 제가 입이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좀 소심해지고 이게 빛을 내는 거 좀 겁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입이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웃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읽고 나서 지금까지 뭘 했지 하니까 매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면서 5에서 10분 정도 그 웃는 연습을 하거든요. 그 관련된 책을 읽고 그때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만났을 때 이렇게 웃으면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.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방 경계하거나 그런 게 없이 이제 원활한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, 뭐 친척과 관계 만났을 때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남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걸 전반적인 인간관계로 좀 봤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신체 부위인데요. 이게 등이 있고 등하고 이 하체 엉덩이가 있거든요. 네. 네. 목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엉덩이 같은 경우 인상학에서 말년이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제가 수영장에서 봤는데 어르신들 보니까 엉덩이가 거의 살집이 없더라고요. 그 다리가 허벅지가 남자 같은 건 탄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젓가락 같은 분도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말년이 그러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봤을 때도 이게 하체가 엉덩이 안 받쳐주면 이렇게 되잖아요. 그게 받쳐주면은 꼿꼿이 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 하니까 그때 한 체중 60kg밖에 안 나와가지고 체중을 키우려고 헬스장에서 스쿼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체하고 등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. 90kg까지 만들다가 유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80kg 정도 되는데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엉덩이하고 하체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운동 할 때도 엄청 도움 받았어요. 그냥 춤을 예로 들면은 살사도 하루에 많이 칠 때 거의 식사도 안 하고 6시간 연속으로 쳤는데도 이게 받쳐주더라고요.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했는데 다 지나가지고 다 퍼져버렸는데 이게 하체를 계속 단련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에 많은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 등 같은 경우는 동양학적에서 정통적으로 등이 이제 널쩍하고 두꺼워야지 좋은 등이라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저는 이제 등 운동을 할 때 좀 두꺼운 쪽으로 많이 운동을 했었는데요. 최근에는 요즘 홈짐 많이 하기 때문에 홈짐 그 철봉 있거든요. 철봉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등을 좀 넓혀야겠다. 그래서 요즘 등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연애할 때도 그렇고 옷을 이 와이셔츠 입었을 때도 핏이 딱 살더라고요. 저도 이제 와이셔츠는 별로 안 입는데 그 입어보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모임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입고 나가고 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좀 듬직해 보이니까 이게 말을 해도 좀 이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일적으로 보면은 전 가마가 2개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결혼 뭐 2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책에서 보니까 이게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좀 실증을 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창의력은 키울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 작년까지 하고 이제 다른 일 시작하고 있는데 좀 약간 이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. 사람 많이 만나고 해보니까 이쪽에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누가 찾아준 거 아니고 저만의 계속 뭐랄까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제서야 발견한 것 같고요. 이 모임 자체도 이제 얘기함으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함으로 해서 창의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이 이제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그 자기 개발 서적이라 보거든요. 남녀가 만났을 때 만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방의 실증을 내거든요. 근데 저의 가치를 계속 올리면은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전만 크게 관심이 없어도 상대가 좋아해 주더라고요. 외적인 면에서나 뭐 일적인 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보여주면 좋아해 주는 면도 있고요. 만약에 상대방하고 혹시라도 연애가 안 되고 결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상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되면은 만났던 사람보다 더 떨어진 사람 만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첫사랑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첫사랑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첫사랑하고 안 됐는데 2번째, 3번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성이 첫사랑보다 훨씬 나면 전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거든요. 근데 첫사랑보다 못한 여성을 만나서 그냥 결혼 정령이니까 했지 그러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. 아쉬움이 남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첫사랑보다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첫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아쉬워하거나 찾거나 그런 감정은 없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녀 관계에서도 이 가치가 숫자로 10점 만점에서 제가 만약에 외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7점 만점이면은 저가 9점짜리 되는 여성을 만나고 싶으면 그 2점의 갭이 있잖아요. 그 갭을 뭐 심리적인 대화 스킬을 늘린다든가 제 외모 가치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능력치를 더 끌어올리면 그 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 남녀 관계도 이제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7이라면 9점까지 올릴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다 보면은 9점짜리 여성은 만나도 관계가 유지가 될 뿐더러 지속적으로 가고 정말 맞는다면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그냥 남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발전과 다양한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